배웠죠? 정규분포 맞나? 그리고 그 말을 뭐 하는 거? 표준화하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맞나요? 자, 그래서 정규분포 n이 평균이 m이고 시그마 제곱일 때 얘를 표준화하면 표준화했을 때 정규분포인 건 바뀌지 않습니다. 맞나요? 그리고 평균 얼마? 0이 되고 분산은 얼마? 1이 되는 걸로 바뀝니다. 됐어요? 다만 얘는 변수가 누구였어요? x고요. 얘는 변수가 뭐? z. 그 과정 시기 z는 뭐? 시그마분의 x-m. 됐습니까? 어제 원장님이 수업 끝나고 잠깐 느리다 얘기했는데 얘가 결국 뭐예요? 편차죠. 맞나? 얘가 편차여서 원장님이 얘기하시기를 표준 편차분의 편차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외우셔도 되고 나는 이렇게 따로 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르치는 방법이 다 다르니까. 항상 인마에 뭐가 들어가야 되고요? 표준 편차. 인마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평균이 들어가야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항분포란 걸 해볼게요. 그럼 이항분포의 시작은 뭐부터였어요? 독립시행부터였습니다. 맞나요? 네. 독립시행에서 뭘로 바뀌어요? 독립사건에서 독립시행에서 이항분포로 가잖아요. 맞죠? 얘들아 맞니? 근데 이항분포에서 내가 얘를 정규분포로 보낼 거예요. 되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네, 맞아요. 얘는 변수가 뭐였어요? 이산 확률 변수입니다. 맞나요? 근데 여기서는 뭐가 돼요? 연속 확률 변수로 바뀝니다. 맞아요? 얘가 이산이고요. 근데 얘가 연속이란 말이야, 변수가. 됐어? 근데 이거를 넘기려고 해요. 근데 함부로 넘기면 안 되겠죠, 맞죠? 제한사항이 걸립니다. 어떻게? n이 충분히 크면 되겠습니까? 그럼 n이 뭐보다 커? 책에 적혀있는 거 30보다 큰데 np나 nq가 뭐보다 크면 돼요? 5보다 크면 됩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고등학교 과정이니까 넘길 수 있다라고 배웁니다. 되겠습니까? 되겠니? 그러면 인마의 정규분포니까 이항분포를 나타내는 식이 뭐였는데? BNP였잖아요. 맞죠? 맞아? 그럼 여기에서 내가 평균과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었잖아요. 맞죠? 평균이 뭐가 돼요? NP. 그럼 얘 분산은 NPQ. 맞나? 얘는 루트 NPQ. 되겠습니까? 그러면 정규분포로 넘어왔어요. 맞죠? 정규분포로 넘어왔으니까 나는 얘 뭐 적어야 돼요? N 이렇게 적어야 되잖아. 맞지? 그럼 요 자리에 뭐 들어가야 되는데? 평균 들어가야 된다고요. 맞죠? 평균 누구? NP 들어가야 되겠죠. 평균입니다. 됐습니까? 얘를 기억하셔야 돼요. 평균이라는 걸. 되겠니? 그럼 여기 뭐 들어가야 된다고? 표준편차에 제곱 들어가야 되잖아. 맞지? 분산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얘는 루트 NPQ의 제곱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맞죠? 얘들아 이해되니? 얘 시그마 제곱이 들어간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내가 이 정규분포 된 걸 이제 뭐 할 거야? 표준화까지 해야 되겠죠. 이거는 무조건 할 수 있는 거니까 정규분포는. 맞니? 표준화하면 z 변수를 바꿔줘야 됩니다. 맞습니까? x 빼기 뭐 들어가야 된다고? 평균. 그럼 평균이 뭔데? np라고요. 됐습니까? 인마에 뭐? 표준편차 들어가야 된다고. 뭐 들어가야 돼요? 루트 npq. 됐습니까? 얘들아 이해되니? 근데 얘는 공식이 아니에요? 공식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얘 그대로 적은 거잖아요. 맞죠?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가 암기해야 되는 건 얘와 얘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는 거지. 인마 공식 따로 외우고 인마 공식 따로 외우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외울 건 최소한으로 줄이셔야 돼요. 되겠어요? 자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여기 다 있잖아. NP가 5보다 크고 NQ가 5보다 크면 일반적으로 N이 충분히 마다 크다라고 이야기해서 이렇게 설명이 쭉 다 되어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뒤에 문제 통해서 좀 더 다양한 거 한번 해볼게요. 그럼 필수 예제 한번 해볼게요.
자,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 b CM수가 600회입니다. 맞죠? 확률이 얼마예요? 5분의 2인 거예요. 됐니? 그러면 평균 한번 구해볼까요? EX 즉 M 얼마? 600 곱하기 5분의 2 하면 얼마? 240 됐습니까? 그러면 인마의 VX 시그마 제곱을 한번 구해볼게요. 얼마? 240에다가 5분의 3을 한번 더 곱하면 되죠. 맞죠? 그럼 얘는 얼마예요? 144. 그러면 시그마는 얼마? 12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럼 우리가 봐봐요. 지금 현재 NP를 했더니 5보다 크죠? 됐습니까? NQ를 해도 현재 5보다 더 크잖아요. 맞니?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정규 분포할 수 있고 이항 분포할 수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현재 임마 우리 P X가 얼마? 204에서 어디까지? 264까지 됐어요? 그럼 얘 고치면 뭘로 해야 돼요? Z바 시켜야 되잖아? 맞니? 그럼 분모에 뭐 들어가야 돼요? 12 맞아요? 그러면 얼마? 204에서 얘 빼면 마이너스 36 되겠습니까? 그럼 똑같이 12 얘에서 240 빼면 24 그럼 마이너스 어디? 3에서 2까지 됐습니까? 그럼 나는 마이너스 0에서 마이너스 3까지가 얘고요. 맞죠? 0에서 2까지가 얘잖아. 얘네 둘이 더하면 확률이 되겠죠. 되겠니? 네. 어려운 거 있나요? 없습니다. 되겠습니까? 간단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뒤로 넘겨서 얘 한번 봅시다. 참고로 말하는 건데 야 치유될 확률이 0.6인 이런 약 쓰면 돼요 안 돼요? 이거 임상 실험입니다. 맞죠? 이런 약은 사람한테 못 써요. 생명과학 보잖아? 맞지? 하면 제일 먼저 어디에 해요? 박테리아 이런 데다 먼저 하거든? 그럼 점점 해서 그 다음 하는 게 쥐야. 근데 쥐가 약을 한번 놓는데 쥐 한 마리한테 놓으면 될까? 한 몇천 마리한테 놔야 되거든. 근데 쥐 한 마리에 10,000원씩 해요. 특별한 쥐거든. 그 쥐를 파는 회사가 있어. 한 마리에 10,000원. 그럼 쥐, 그 다음에 뭐? 개나 고양이를 넘어가야 되거든. 근데 개나 고양이를 넘어가면 문제가 뭐냐면 애완동물 때문에 자꾸 걸려요. 그럼 뭘 하냐면 토끼를 해. 토끼 한 마리 15만원씩 해요. 그 다음에 제일 비싼 게 뭘까? 원숭이겠죠. 맞죠? 원숭이가 특별하게 만든 원숭이가 한 마리에 2억씩 합니다. 그리고 사람하고 제일 가깝다는 고릴라가 있거든? 고릴라, 원래 자체가 고릴라 한 마리 10억씩 한단 말이야. 그럼 고릴라를 못 구해요. 그래서 누구한테 해요? 죽어가는 사람한테 합니다. 좀 안타깝지만. 그래서 효과가 나타나면 그때부터 팔아요. 혹시 생명공학에 관심 있는 사람 있나? 웬만하면 관심 갖지 마라, 알겠지? 가면 답이 없다. 자, 이 한번 볼게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쌤이 가르쳤던, 쌤 후배로 있었던 애들 중에, 석사, 박사를 하고도 학원 강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불쌍하니. 공부되라고 개고생해놓고 지금 학원쌤하고 뭐 있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맞죠? 자, 어떤 약을 투여했을 때 치유될 확률 얼마? 10분의 6, 5분의 3입니다. 맞습니까? 몇 명한테 시도해요? 150명. 그러면 이항분포 B 150에 5분의 3이에요. 됐습니까? 평균 M은 얼마? 150 곱하기 5분의 3 하니까 얼마? 90. 얘가 NP가 5보다 크죠? 맞죠? 그럼 충분히 가능한 거고. NPQ 시그마 제곱 한번 구해볼게요. 얼마? 90 곱하기 5분의 2잖아. 그럼 얘는 얼마? 36. 그럼 시그마는 얼마? 6. 됐습니까? 그럼 내가 가지고 몇 명 이상? 그러면 PX가 99명 이상. 됐습니까? 그럼 얘는 P. 이제 Z화 시킵시다. 뭐 들어가요? 6. 99 빼기 얼마? 90. 그럼 얘는 얼마예요? 1.5죠. 맞니?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건 쌤이 그냥 일자로 써도 상관없지 맞지? 이제? 얘 0이고 1.5까지의 확률이 얼만데? 0.4332예요. 그럼 얘는 얼마? 0.0668 됐습니까?
이해되니? 그럼 얘는 몇 프로? 6.68%. 쓰레기인 거죠, 맞죠? 얘들아, 맞니? 지금 0.6이야. 근데 150명 중에 조금 넘어가는 거잖아, 맞지? 150명 중에 150분의 99 하면 얼마니 이거? 3으로 나누면 33이고 55네? 그러면 0.66 66% 이상이 될 확률이 6.68%예요. 마탱이 간 거죠, 맞죠? 얘들 되겠습니까? 네. 내용 끝났습니다. 그러면 밑에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167번 별표 치시고요. 얘는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처음 본 유형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니까 하는 겁니다. 얘 뭐예요? 얘 뭐예요? 미안. 얘 뭐예요? 독립시행이에요? 이항분포예요? 독립시행입니다. 되겠습니까? 독립시행이 몇 번부터? 22번부터 몇 번까지? 100번까지 이해됩니까? 총 몇 번 시행하는 건데? 100번 시행하는 건데 이해됩니까? 그럼 이 말은 P, X가 뭐보다? 22보다 클 확률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석만 되면 그 다음부터 쉽죠? 맞죠? 얘는 결국은 B 어떤 건데? 100의 5분의 1인 녀석을 만들어 나가는 거니까 이해되니? 얘만 해석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얘 가지고 장난치면 쉬운 거잖아요. 맞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넘기겠습니다. 계산 여러분들이 하세요. 자, 그 다음 이제 표본과 표본. 자,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이 문제집에 요 내용 나오고 첫 번째 있는 문제는 필요 없는 문제예요. 알겠죠? 학교 시험에 나오지도 않고 학교쌤도 가르쳐주지도 않습니다. 자, 일단 우리는 기본 개념만 한번 해봅시다. 자, 봐요. 여기 책에 있는 대로 우리가 우리나라 고등학생이 전체 몇만 명이지? 한 150만, 160만 되나? 맞니? 넘나? 한 180만 되나? (180만) 명이라고 칩시다. 됐습니까? 180만 명으로 쳤을 때 이 180만 명의 키를 다 조사하려면 일일이 다 조사해야 되잖아. 맞죠? 맞나? 이걸 우리 뭐라고 이야기해요? 전수조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되겠습니까? 뭐라고요? 전수조사. 전수조사했을 때 나오는 평균이 있을 거고, 맞나? 분산이 있을 거고, 표준 편차가 있을 거야. 됐습니까? 근데 이거를 뒤의 내용과 조금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앞에다가 뭐라고 붙이냐면 모라고 다 붙입니다. 됐어요? 얘는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m이고요. 시그마 제곱이고요. 시그마입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근데 얘를 하면 제일 좋아요. 근데 이걸 다 조사하기에는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든단 말이야. 맞지? 그래서 얘의 아주 일부를 뽑아요. 됐습니까? 일부를 뽑는 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추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되겠습니까? 네. 되겠어요? 이 추출인데 추출의 방법이 밑에 책에 잠깐 보면 보건 추출이 있고 비보건 추출이 있어요. 맞죠? 얘들아 맞니? 네. 필요 없습니다. 모르셔도 돼요. 알겠죠? 우리는 이딴 거 180만 명에서 뽑는데 보건이든 비보건이든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럼 추출을 하는데 추출을 하면 나오는 일부가 있을 거란 말이야. 맞지? 그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표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그럼 이게 몇 명을 뽑았는지 모르니까 금마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이게 크기가 개수예요. 일반적으로 n으로 표현합니다. 됐습니까? 그럼 금마에 뭐가 있고 평균이 있고 됐습니까?
근마에 뭐가 있고? 분산이 있고, 근마에 표준 편차가 있을 거예요. 아, 여기서부터 이제 쌤 발음이 안 좋아서 별로 힘든데.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앞에다가 이름을 붙여서 표본 평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어요? 얘를 뭐라고? 표본 분산. 얘를 표본 표준 편차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습니까? 그거를 이제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요. 얘가 하나의 표본 x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표본 평균을 뭐라고? x바라고 이야기해요. 됐습니까? 얘는 뭐라고? s제곱. 됐어요? 얘는 뭐라고? s라고 이렇게 나타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뽑아서 얘로 가는 거잖아. 맞지? 됐어? 그럼 우리는 고등학생이잖아. 어렵게 할 수 없단 말이야?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얘가 정규 분포면 내가 일부를 뽑아도 근마가 뭐가 되더라? 정규 분포가 돼요. 됐습니까? 근데 이 새끼가 정규 분포가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뽑으면 뭐가 돼요? 정규 분포가 돼요. 안 그러면 우리 문제 풀어 못 풀어? 못 푸니까. 되겠습니까? 즉 내가 뽑아내면 얘네들이 전부 다 뭐가 되더라? 정규 분포가 다 되더라는 거지. 됐습니까? 그때 인마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되겠어요? 자, 그때 얘들아 봐요. 이 표본이 하나만 만들 수 있을까? 아니겠죠.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낼 수 있겠죠. 이해됩니까? 얘 하나만 구하는 게 아니라 얘를 엄청나게 많이 구하는 거야. 됐어? 그랬을 때 요마들 평균들의 다시 평균을 낸 겁니다. 됐습니까? 표본 평균의 평균이에요. 됐어요? 인마가 누구하고 똑같더라? 모평균하고 똑같더라는 거지. 됐습니까? 됐어요? 그리고 표본 평균의 분산이 어떻게 됐어요? 책에 돼 있잖아. 뭐라고 됐어요? 뭐라고 돼 있어? n분의 시그마 제곱으로 돼 있죠, 맞죠? 크기에 따라서 원래 모집단하고 똑같더라는 거지. 됐습니까? 얘들아 이해되니? 그 다음에 시그마 x바가 뭐가 되더라? 인마 루트 씌우면 되는 거니까 얘를 줄여서 루트 n분의 얼마? 시그마 이렇게 되더라는 거지. 됐습니까? 얘들아 됐어요? 자, 그럼 지금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뽑아내면 그 하나에 대해서 평균도 구할 수 있고 분산도 할 수 있고 표준 편차도 구할 수 있단 말이야. 됐어? 얘는 얘대로 놔두고 내가 이 표본을 무척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야. 맞지? 그것들의 평균이 다 존재할 거란 말이야. 맞나? 근마들의 평균을 내고 분산을 내고 표준 편차를 해봤더니 얘네들이 뭐 하더라? 집단하고 이러한 관계를 보이더라는 거지. 되겠습니까? 네. 되겠니? 이게 첫 번째예요. 알겠죠? 됐나? 두 번째는 이제 거꾸로 갑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 미친듯이 뽑아낼 필요 있니 없니? 차라리 전수조사 하고 말지. 맞나? 얘들아 되겠어요? 그래서 얘를 보고 얘를 뭐 하는 거야? 예측하는 거야. 됐습니까? 그걸 우리는 뭐라고? 추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습니까? 되겠어요? 얘를 추출. 얘는 거꾸로 뭐? 추측, 예측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거는 요거보다 그 다음 단계에서 배울 거예요. 되겠어요? 일단 우리가 지금 하는 건 뭐? 얘 뽑아내는 거예요. 알겠죠? 되겠니? 그때 얘와 얘를 구하는 공식이 책에는 적혀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근데 그게 중요치 않아요. 안 나오니까. 알겠습니까? 왜? 우리는 표본 하나는 별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되겠습니까? 내가 뽑아낼 때 자 생각해봐. 180만 명이 있는데 180만 명의 키를 뽑아내는데 어떻게 뽑아내다 보니까 전부 다 2m짜리 다 뽑았어. 표본 키가 2m입니다. 이지라는 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니까. 됐습니까? 표본 하나는 딱히 의미가 없습니다. 알겠죠? 물론 거꾸로 나갈 때는 좀 의미가 생깁니다. 일단 여기 그래서 여기 식 다 나오죠. 맞죠? 근데 여기 보고 추출, 비보고 추출 이런 말 있잖아요. 맞죠? 보고 추출은
자료를 되돌려 놓는 거고 비봉을 출처는 자료를 되돌려 놓지 않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혹시나 학교 쌤들 중에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있으면 쌤한테 얘기해줘요. 설명 다시 해드릴 테니까. 알겠지? 다 필요 없습니다. 통계조사하는데 표본조사 직접 잠깐만 이 초등학생도 아니고 이딴 걸 묻겠니? 맞죠? 안 묻잖아. 전수조사해야 되는 게 있고 표본조사해야 되는데 얘 평균 수명 다 조사할래? 그럼 건지 다 쓰는 건데? 의미 없잖아요. 맞죠? 얘 과일 당분 조사하는데 그럼 과일 다 뽑아고 다 돈이 찍으면 과일 팔 건 뭐 없잖아. 이런 게 표본조사입니다. 되겠습니까? 근데 총인구 조사하는데 표본만 조사하면 되는데 서울 같은 애 새끼는 많네. 우리나라 애 많아요. 이지라는 거 똑같은 거잖아. 의미 없는 거고요. 맞죠? 자소서 대수 조사하는데 15가 자소서 여기 한 세대밖에 없네. 우리나라에는 한 300대밖에 없습니다. 이지라는 거 똑같은 거야. 의미 없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억 리을인데 이 문제집 이게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문제집이 이게 없습니다. 이 문제집만 있어요. 밑에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얘 구분하라고 되는데 구분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자, 그러면 모집단에 대해서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 어느 모집단에서 조사하고자 하는 특성을 X라고 할 때 근마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각각 모자란 말을 붙여서 얘와 구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표본. 내가 뽑았어요. N개를 뽑았습니다. 됐습니까? 그때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각각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겠습니까? 그때 기호로 X바, X제곱, S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X바는 당연하게 전부 다 더해서 나누기 얼마? N 하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얘는 그냥 편차의 제곱이 되잖아. 맞지? 편차의 제곱, X바에 대해서 편차의 제곱인데 근마를 N-1분의 1로 나누거든? 얘로 나누는데 그 이유는 그냥 오차 줄이려고 나누는 겁니다. 과정 설명돼 있어? 안 돼 있어? 필요 없어요. 됐어요? 그럼 얘 루트 때리면 얘니까 되겠니? 그래서 어려운 게 있어? 없어? 없다. 그럼 이제부터 이거 한번 볼게요. 모평균이 인마일 때 X바는 이렇게 됩니다. 이 X바는 얼마? M. VX바는 M분의 시그마 제곱. 그러면 시그마 X바는 루트 M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더라는 거지. 됐습니까? 이해되니? X바만 딱 뽑아서 얘들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생각해봐. 1, 2, 3 자료가 3개 있어. 내가 2개 뽑을 수 있는 방법이 1, 2 뽑거나 1, 3 뽑거나 3, 또 뭐 2, 3 뽑잖아. 얘 평균 내거나 얘 평균 내고 얘 평균 내. 맞지? 근마들 다시 뭐 한다고? 평균 낸다고. 그럼 뭐 평균하고 똑같겠죠? 이해됩니까? 그리고 얘 전체 다 평균이니까 똑같은 거 2개 한 개씩 날리면 평균 똑같을 거니까 이해됩니까?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얘 모집단이 이렇게 있을 때 X바에 대해서 모집단이 정기분포면 X바도 뭐? 정기분포를 따르고요. 맞죠? 모집단이 정기분포가 아니더라도 N이 충분히 크면 뭐라고요? X바는 근사적으로 정기분포를 따릅니다. 결국 정기분포를 따릅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뭘 할 수 있어? 표준화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얘는 잠깐만 봐봐. 우리 Z가 나오겠죠. 맞죠? X바를 표준화 시킬 거잖아. 이해됩니까? 그럼 얘 인마의 평균 나와야 돼. 맞지? 뭐예요? M 이겠죠. 맞나? 그 인마의 표준 편차 누군데? 얘 있잖아. 루트 M분의 얼마? 시그마. 식이 복잡해질 뿐입니다. 되겠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인마의 평균이고 인마의 뭘? 표준 편차예요. 됐어요? 이해되니? 자,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어서 하나 보여줍니다. 그래 이렇게 되더라. 우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굳이 볼 필요 있어 없어요? 궁금하면 읽어봐요. 되겠니?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자 235번 봐봐요. 어느 식품회사 생산되는 빵 한 개의 무게는 몇 그램? 200g. 여기서 200g 누군데? 전체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리고 표준 편차가 얼마? 10g이에요. 이게 뭐예요? 뭐 전부 다. 모 평균이 이거고 모 표준 편차가 이겁니다. 됐습니까? 100개를 이미 추출했어요. 맞죠? 그럼 이 X바는 얼마? 모 평균하고 똑같아요. 얼마예요? 200이에요. 됐습니까? 그럼 VX바는 루트 N분의 N분의 시그마 제곱 얼마? 시그마가 100이잖아. 맞지? 제곱이니까. 맞나? 그럼 시그마 X바도 얼마? 똑같겠죠. 이해됩니까? 이해되니? 그럼 나 이거 표준화해서 P 이제 Z로 고칩시다. Z
크잖아. 맞지? 그럼 x바 빼기 평균은 원래 얼마? 200 그대로 써야 돼요. 맞죠? 맞나? 그럼 얘 얼마? 여기 1 들어가야 되고 얘 얼마? 202니까 이해됩니까? 할 수 있겠어요, 계산? 굳이 어렵지 않죠? 좀 할 수 있는 거여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여서. 자, 그럼 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모집단에 확률 분포가 있다고 하고 갔습니다. 크기가 얼마인 거? 4인 거 뽑아요. 맞죠? 이게 모집단이잖아. 그럼 난 뭐부터 구해야 돼요? 모평균부터 구해야 되겠죠. 맞죠? 그럼 M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먼저 구해요. 됐어요? 그럼 M 어떻게 구해요? 1 곱하기 2에 이산이니까 맞니? 다 구하면 답이 얼마라고 돼 있어요 혹시? 2라고 돼 있어요? 맞나? 그럼 얘는 분산은 제평평제잖아. 맞지? 제곱의 평균 빼기 뭐? 평균의 제곱하니까 계산하니까 얼마로 돼 있어요? 2분의 1. 그럼 얘는 얼마야? 2분의 루트 2 되겠습니까? 이거에서 우리는 뭘 구하라고요? x바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라고요. 맞죠? 그럼 x바의 평균은 2x바잖아요. 맞나? 얘는 누구하고 똑같더라? 얘하고 똑같다라는 거지. 됐습니까? 그럼 vx바는 루트 n 얼마? 4분의 분산은 원래 얼마? 2분의 1이었잖아요. 맞죠? 집어넣으면 끝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답은 얼마? 8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까? 어려운 거 있어요? 없어요. 뽑아내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놀래라. 자, 한번 해봅시다. 평균 용량이 얼마라고? 150ml고 표준 편차가 얼마? 5. 그럼 여기까지 전부 다 누군데? 모집단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크기가 얼마라고요? 100이라고요. 그럼 n이 100이에요. 됐습니까? 그럼 우리는 일단 한번 구해볼까요? 이 x바는 얼마인데? 150. vx바는 n분의 n 얼마? 100. 원래 분산이 얼마인데? 25. 얘들아 이해되니? 그럼 얘는 얼마가 돼요? 4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우리는 얘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 얘를 한번 고쳐봅시다. P. 그럼 내가 Z로 고쳐야 돼요. 이게 뭐 들어가야 된다고요? 지금 현재 Vx바니까 얘의 루트 값이 들어가야 되잖아. 맞지? 얘 표준 편차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표준 편차 얼마예요? 2분의 1. 맞니? 그리고 X바 149 빼기 150. 그럼 얘도 똑같이 2분의 1에 얼마? 151 빼기 150. 그럼 얘가 얼마고요? 마이너스 2에서 얘는 얼마? 2까지.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요거 몇 배 하면 돼? 2배 하면 되겠네요. 되겠습니까? 오케이, 되겠어요? 간단한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얘도 한번 해봅시다. 자, 똑같은데 평균이 모평균이 얼마라고? 18이고요. 모표준 편차가 얼마? 4. 그럼 모분사는 16이란 얘기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몇 명을 추출했다고요? n명 추출했다고. 이제 n을 묻는 거네요. 되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x바가 얼마? 17 이상 19 이하. 됐어요? 그럼 얘는 한글로 주어진 것 뿐입니다. x가 17에서 어디? 19까지. 임마 확률이 얼마라고? 0.8664. 우리는 이제 요 숫자에 대해서 좀 생각해야 돼요. 왜냐면 요 숫자가 여기 어느 것들끼리 더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물론 같은 게 더해질 수도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근데 평균이 얼마라고요? 18이에요. 그럼 18 똑같은 거잖아. 좌우잖아. 맞지? 그럼 똑같은 거 두 개가 더해져서 만들어지겠죠. 맞죠? 그럼 똑같은 거 두 개는 누군데? 얘가 더해져서 만들어져야 되겠죠. 이해됩니까? 따라오니? 그럼 얘를 이제 고쳐봅시다. P, Z로 고치는데 우리가 이 숫자인 거 알잖아요. 맞죠? 그럼 얘가 얼마가 돼야 돼?
1.5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하나만 고치면 되겠죠? 적어봅시다. 분모 뭐 들어가야 돼요? 루트 n분의 시그마 맞나? 루트 n이 얼마인데 모르잖아. 시그마가 얼마인데? 4 맞아요? 표준편차 4라고 돼 있으니까 맞나? 그 다음에 x바가 얼마? 19 빼기 얼마? 18 됐습니까? 그럼 얘가 현재 얼마가 돼야 된다고? 1.5 즉 얼마? 2분의 3이 돼야 되는 거네요. 맞아요? 나 얘 풀어내면 n값 나와 안 나와? 나와요.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선생님 얘기했지만 우리는 평균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양쪽으로 어느 게 더 많이 가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알겠죠? 만약에 인마가 평균이 뭐 18이란 말이 없으면 0.8664를 보고 찾아내는 게 좀 어렵단 말이야. 됐어? 근데 평균이면 있으면 얘 2배 되는 게 보이니까. 근데 그 시간 지나면 여러분들이 계산 빨리 합니다. 알겠죠?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한 게 뭐예요? 추출이에요. 되겠어요? 이제 뭐 할 거야? 추측. 예측을 할 겁니다. 그걸 우리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추정이라고 이야기해요. 되겠어요? 일단 잠깐만. 자, 이제부터 조금 약간의 문제가 생겨요. 알겠죠? 우리는 그 문제를 그냥 별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겨야 됩니다. 자, 모집단이 있어요. 맞죠? 모집단이 있는데 인마에 모평균, 분수한 표준 편차가 있을 건데 난 다 필요 없고요. 모평균만 알고 싶어요. 뭘 알고 싶다고? 모평균. 됐습니까? 이걸 알고 싶은데 얘를 다 조사하기가 180명을 아까 다 조사하기가 힘들단 말이야. 맞지? 일부러 뽑았어. 여기에 얘네들이 나왔을 거란 말이야. 맞지? 얘네들 가지고 나는 얘를 뭐 하겠다? 예측하겠다. 됐습니까? 그걸 또 다른 말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추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습니까? 선거 때 보면 어떤 후보자의 지지율이 뭐 35%,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5%, 그 다음에 뭐 신뢰도 95%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되겠어? 그게 전부 다 여기의 개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나는 여기에 대해서 아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됐니? 근데 그걸 가지고 얘네들 가지고 얘를 뭐 한다? 예측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근데 고등학교 문제는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좀 어렵다는 거지. 됐어요? 그럼 우리가 좀 이따가 이제 한번 해볼 텐데. 얘들아, 책 제일 뒤에 그 어제 우리 확률 있었잖아. 맞지? 1.96의 확률이 얼마인지 한번 볼래? .96이 얼마예요? 0.4750 이렇게 돼 있죠. 맞죠? 그러면 우리 한번 볼게요. P Z가 어디에서? 마이너스 1.96에서 1.96까지의 확률이 얼마? 0.4750, 4750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0.95 이렇게 됩니다. 맞나요? 얘들아 이해되니? 자, 다시. 그러면 결국 Z가 마이너스 1.9에서 1.96 사이에 이 새끼들이 몇 명이? 95%가 몰려있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습니까? 근데 Z는 뭔데? 우리 금방 거꾸로 했었잖아. Z가 뭐였어요? 루트 n분의 얼마? 시그마 x바 마이너스 얼마? m. 이해되니? 얘 1.96 되겠어요? 네. 내가 양변에 얘는 항상 플러스 값일 거잖아요. 맞죠? 곱하기 할게요. 그럼 마이너스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마이너스 m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 됐나? 여전히 p 있고 얘는 0.95 따라와요? 그럼 내가 추정하고자 하는 건 누구라고? 모평균 m이라고. 맞죠? 그리고 x바는 나는 지금 조사했어 안 했어? 조사했잖아. 그럼 나는 얘는 알고 있고 얘를 몰라.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를 알고 있으니까 얘를 넘기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럼 넘기면 어떻게? 마이너스 x바 이렇게 될 거고 얘도 마이너스 x바 이렇게 될 거잖아. 맞지? 근데 앞에 마이너스 m 있으니까 양면에 음수라고 보면 부등 방향이 바뀌겠죠. 그러면 p 어떻게 돼요? x바 마이너스 1.96에 곱하기 루트 m분 얼마? 시그마 m이 그리고 x바 플러스 1.96에 루트 m분 얼마? 시그마. 됐습니까? 얘를 했는 게 0. 얼마라고? 95라고. 됐어요? 그럼 내가 이제 추정한 게 이렇게 된 거야. m이라는 건 내가 구한 거에서 요만큼 뺀 거. 됐습니까? 그리고 내가 구한 거에서 요만큼 더한 거 사이에 95%의 확률로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럼 내가 하려면 누구를 알아야 돼? 인마를 알아야 돼요. 맞죠? 근데 인마를 안다는 얘기는 모평균 알아 몰라? 안다는 얘기죠. 맞죠?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문제가. 되겠니? 그래서 우리는 그딴 거 신경 쓰지 않고요. 그냥 문제 주어지면 그냥 푸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얘가 없어. 즉 모 표준 편차가 없어. 그럼 나는 뭘 써야 돼? 표본에서 뽑았는 표본의 표준 편차를 써야 돼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p 하나 더 쓰면 x바 마이너스 1.96에 루트 n분의 뭐? s 얘를 쓰셔야 돼요. 되겠습니까? 그래도 뭐하다? 고등학교 문제는 같다. 되겠습니까? 되겠니? 즉 나는 얘 대신에 실제로 내가 구한 얘를 써도 우리는 항상 답이 나오게끔 문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얘들아 돼요? 오케이? 그때 지울게요. 이거 S는 의미 없으니까 나오면 그렇게 써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근데 좀 어려운 문제 전에는 안 나올 거니까. 그럼 이 1.96이라는 건 누구와 관련된 숫자야? 0.95와 관련된 거죠. 맞죠? 그럼 뒤에 다시 가봐요. 2.58이라는 숫자가 있을 거거든? (2.58이면) 어떻게 됐어? 0.4950이지, 맞지? 4950 더하면 얼마? 0.99예요. 이해됩니까? 되겠니? 그러면 지금 식이 몇 개 만들어져? 2개 만들어져. 2.58에 루트 n분의 시그마 m x바 플러스 2.58에 루트 n분의 시그마. 되겠습니까? 이게 얼마라고? 0.99 이렇게 되는 거라고. 되겠어요? 그러면 둘 중에 어느 게 더 좋으냐 생각해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키는 130에서 204입니다. 이게 의미가 있을까? 아니면 좀 틀린 한이 있더라도 160에서 174입니다 라고 하는 게 좀 더 의미가 있을까? 두 번째 게 더 의미가 있겠죠. 맞죠? 자,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용돈 1원부터 200억 사이입니다. 이지를 하면 우리가 조사한 게 의미가 있어요? 없잖아요. 내가 추정을 해봤자. 자,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용돈은 자 1원에서 200억 사이입니다. 이지라는 거 의미가 없잖아. 이 새끼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맞죠? 대강 좀 틀릴 수 있을지라도 15만원에서 30만원 사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더 의미가 있는 거겠죠. 맞죠? 그래서 얘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95%. 왜냐면 좀 더 숫자가 많을 거니까 그 사이가 폭이 작을 거니까. 이해됩니까? 이해되니?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말이 나와요. 실내 구간이란 말이 나오고 실내 구간의 길이란 말이 나와요. 됐습니까? 그리고 이 0.95, 이 0.99가 신뢰도입니다. 됐습니까? 95% 신뢰도, 99% 신뢰도. 되겠어요? 오케이? 그때 이 0.95랑 1.96이랑 상관이 있는 거고. 되겠습니까? 0.99랑 2.58이랑 상관이 있는 숫자예요. 되겠어요? 얘들아 되니? 그럼 신뢰 구간이라는 건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나타냅니다. 됐습니까? 그럼 얘가 알파라고 하고 얘를 베타라고 하면 실내 구간은 알파에서 베타 이렇게 나타내요. 됐어요? 그럼 실내 구간의 길이는 어디에서? 베타에서 알파 빼야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럼 자, 두 개 나와요. 일단 하나만 써볼게요. 얘에서 얘를 빼면 x반은 결국 날아가는 거고요. 맞죠? 2 곱하기 얼마?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얼마? 시그마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자, 1.96이 그리고 2 곱하기 2.58에 하나 더 쓸게요. 루트 n분의 시그마. 맞니? 그럼 잘 봐요. 인마가 커지면 커질수록 실내 구간의 길이는 뭐해질까요? 길어지겠죠. 그럼 얘가 커진다는 얘기는 얘가 커지는 거잖아. 맞지? 그럼 실내도가 뭐 하는 거예요? 증가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실내도로 증가하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뭐해져요? 길어집니다. 됐나요? 좀 이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거예요. 지금 우리 숫자로 지금 봐야 돼. 실내도가 증가하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뭐해진다? 길어집니다. 얘가 커지니까 전체도 커지겠죠. 맞죠? 이해되니? 그럼 거꾸로 얘가 커져. 크기를 키워. 됐습니까? 그럼 크기를 키우면 이 전체 값은 뭐해져요? 작아지겠죠. 즉 크기를 증가하면 표본의 크기를 증가하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뭐해진다? 작아집니다. 되겠습니까? 이해되나요? 그래서 그 적정함이 뭐? 95%의 500명을 조사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선거든 뭐든 다 조사하면 무조건 몇 명한테 대상으로? 500명 대상으로. 됐습니까? 그 다음에 조사를 하는 거예요. 몇 퍼센트 신뢰도는? 95%로. 근데 하나 더 얘기하면 얘는 진짜 말 그대로 이론적인 거고요. 되겠습니까? 그 조사하는 방법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사를 하는데 휴대폰으로 조사 안 하고 집 전화로 다 조사 때리는 거야. 그럼 누가 다 낮에 전화했는데 누가 다 집에 전화 받겠니? 할배 할매도 전화 받겠지. 그렇게 여론 조작을 하는 거예요. 되겠어요? 임의로 전화를 때립니다. 하고는 전화가 와요. 달성군 뭐 이러면서 전화가 온단 말이야. 나 저럼 전화 다 끊어부는데. 그 조사를 하는데 집 주소로 전화 오면 나처럼 젊은 사람이 나 젊은 사람이 아닌가? 자, 할배보다는 젊잖아, 맞지? 할배들한테 물어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불매 운동을 하는데 잘하고 있나요? 그러면 할배들이 뭐 모르니까 그냥 아무거나 막 누르거나 혹은 안 듣는 뭐 얘기하는데 듣는 할배들이 많단 말이야. 근데 그것도 이제 문제. 그다음에 뭐 잘한다가 1번일 수도 있고요. 잘 못한다가 1번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따라서 번호도 달라져요. 이렇게 여론 조작을 한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는 말 그대로 뭐 이론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신뢰도를 높이면 얘가 커지는 거니까 실내 구간의 길이는 길어집니다. 됐습니까? 크기를 증가시키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짧아집니다. 되겠습니까? 오케이? 적정한 걸 해야 된다는 거죠. 되겠니? 여기까지 했는 걸 한번 볼게요. 적고 있어요? 좀 지워도 되나? 시간 줘? 얘들아 이제 진도 끝났어. 선생님 얘기한 대로 후딱 끝내고 미분 큰일 났는데 맞지? 미분 진도가 안 나왔는데 원래 주웅이하고 석진이 너 할 때 되면 그냥 알아서 해봐 그냥 그랬었잖아. 지금 착하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자, 한번 볼게요. 자, 표본 조사의 목적은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지 않고 일부를 조사하는 건데 그 얘를 조사해가지고 얘를 추측하기가 힘드니까 맞아요? 모집단의 것을 알아갖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미지 X 값을 추정하는 걸 추측하는 걸 추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습니까? 아까 적혀있던 거. 자, 해서 얘 95%, 99% 신뢰 구간 맞나요? C가 어떻게 X반은 우리가 뭐 한 거? 조사한 표본의 평균 되겠습니까? 얘는 모집단 됐습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 n은 크기. 근데 이 시그마가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맞죠?
모집단의 표준 편차잖아. 맞지? 모표준 편차니까. 그럼 이거를 모를 때는 뭘 써야 된다고? 내가 뽑았는 표본의 표준 편차를 써도 무방하다. 되겠습니까? 그걸 구하라는 문제는 안 나올 거니까.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봐봐. n이 충분히 크면 모표준 편차 시그마 대신에 얘 누구를 이용해서? S를 이용해서 실내 구간을 구할 수 있다. 줄자 끊어놓으세요. 자, 모의고사 4점짜리 사설에 들어가면 이딴 문제들이 나옵니다. 일반적인 문제는 여기까지 잘 안 들어가요. 알겠죠? 95% 실내 구간의 의미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럼 얘 한번 해봅시다. 자, 어떤 고등학교에 몸무게를 조사했습니다. 근데 표준 편차가 6.5래. 이런 미친. 자, 평균도 안 구하고 표준 편차를 구할 리가 없는데 인마를 주면서 문제 묻습니다. 맞죠? 문제가 좀 당황스럽긴 한데 그거 땅에 신경 쓰지 말고 해볼게요. 조사했더니 표본에 49명의 평균이 얼마라고요? 58.2예요. 맞아요? 그러면 95% 신뢰도는 1.96하고 상관이 있는 거잖아. 맞지? 문제 조건 잘 봐야 돼요. 0.95인데 얘가 2가 적혀 있는 경우도 있거든. 그럼 우리는 아까 전에 1.96 대신에 누구 써야 돼요? 2 써야 돼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식이 어떻게? x바 58.2 빼기 1.96에 루트 n분의 얼마? 시그마. 루트 n이 얼마? 7. 시그마가 얼마? 6.5. 숫자 더럽죠? 되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모평균이 됐습니까? 그럼 58.2 플러스 1.96에 7분의 6.5 맞아요? 대충 이거 뭐 약분도 되게끔 해야 되는데 이거 약분 되니? 돼요? 계산 다 해놨네요. 아름답게. 이런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맞죠? 아, 난 안 해도 돼요. 왜? 나는 끝났으니까. 되겠니? 여러분들 계산 다 하세요? 계산 되나봐. 그래서 이렇게 쭉 나옵니다. 됐습니까?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자, 오늘 공장에서 이제 문제 풀어봅니다.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95%, 99% 각각 다 하래. 95%는 1.96이고 99%는 2.58. 숫자도 더럽게 해놨네요. 맞죠? 우리 하나만 합시다. 95%. 어떻게 해야 돼요? 100개 조사해서 평균이 얼마? 1000시간인 거잖아. 맞지? 그럼 얘는 1000 빼기 1.96에 루트 n 얼마? 10.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얼마? 잘 봐. 1000개 가지고 50 나왔잖아. 맞지? 이거는 뭐가 아니라 표본의 평균, 표본의 표준 편차인데 그거를 그냥 그대로 써도 된다고 안 된다고? 된다고. 이해됩니까? 이 문제 또 갑자기 또 나오네요. 1000 플러스 얼마? 1.96에 10분의 얼마? 50 이렇게 쓰면 됩니다. 됐습니까? 어려운 거 있니? 없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빨리 알아두면 좋은데 지금 실내 구간이 알파에서 베타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맞죠? 그럼 베타 빼기 알파 하면 항상 뭐 나와요? 2배 맞나? 네. 1.96에 루트 n 얼마? 몰라요.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시그마가 얼마? 10. 얘가 뭐보다 작아야 돼요? 1.4. 이 계산하면 n값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직접 제곱하고 다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하면 돼요? 나 굳이 안 할게요. 얘들아 되겠니? 그래서 최소 몇 개가 되는지 계산 다 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네. 자, 공식 적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일단 큰 틀을 먼저 이해하고 직접 대입하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돼요. 알겠죠? 아시자요? 자면 안 돼요. 자, 얘도 봐요. 자, 이번엔 뭐 물었냐면 m과 x바의 차이가 얼마? 0.01 이하 이렇게 돼 있잖아. 맞지?
그럼 우리가 아까 전에 과정을 잠깐 보면 어떻게? Z에서 시작해서 1.96이니까 맞아요? 그럼 얘는 뭔데? Z는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x바 마이너스 얼마? m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럼 얘 다 곱하면 마이너스 1.96에 루트 n분 얼마? 시그마 x바 마이너스 m 얘 1.96에 루트 n분의 얼마?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그럼 얘 절대값 해주면 참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차이가 되는 거죠. 맞지? 그럼 얘는 뭐예요? 사라지죠. 식이. 이해됩니까? 얘가 얼마 이하? 0.01 이하. 이해됩니까? 그럼 얘가 0.01보다 뭐야 돼요? 작아야 돼요. 이해되니? 할 수 있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크기의 최소값 구할 수 있죠. 시그마가 여기서 얼만데? 0.4. 그럼 집어넣으면 답 되잖아요. 맞죠? 할 수 있겠어요? 숫자가 너무 이렇게 더럽게 나와 있는데 그래도 계산 다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학교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럼 끝났어요. 자, 우리 아까 전에 정리 안 한 거 하나만 정리하고 갑시다. 실내 구간의 길이에 대해서. 쌤이 최대한 빠르게 내용 정리한 걸 손으로 좀 적어서 줄 테니까 여러분들은 정리를 하고요. 쌤은 쌤대로 정리를 해서 좀 줄 거예요. 알겠죠? 실내 구간의 길이가 아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관련 있는 게 신뢰도랑 맞나? 신뢰도와 관련이 있고 또 누가 있고 크기하고 관련이 있다고요. 맞죠? 이해됩니까? 그럼 얘랑 얘랑은 뭐예요? 무슨 관계? 얘가 커지면 얘도 커지고 맞나? 얘가 작아지면 얘도 작아지는 거니까 얘는 무슨 관계? 비례 관계. 됐습니까? 그럼 얘랑 얘랑은 반비례 관계죠. 됐습니까? 얘랑 얘랑 관계 있어요? 없어요? 관계 없습니다. 알겠죠? 얘네 둘만 관계 있는 거니까. 되겠니? 상대적인 거니까. 여기까지. 진도 끝.